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자, 19일부터 열린 FOMC 회의 20일까지 이어지는데요. FOMC뿐만이 아니라 각국의 통화 정책 회의가 앞당겨 있는 가운데 이들 시작해서 어떤 분석과 그리고 이에 받는 대응 전략은 어떠한지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도 저희와 2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해외 선물 전략 꼼꼼하게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신세계 프로그램 먼저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방법 지금 안내 도와드립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요. 신세계 배너 버튼 눌러주시면 바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실행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세계는요. 실시간으로 여러분께서 방송을 보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도 열어놓고 있는데요. 전화 주실 때는 서울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다양한 의견과 함께 또 궁금하신 사항 바로바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을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은 실시간 채팅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과 그리고 상담 내용 남겨놓을 수 있으니까요. 이 또한 활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아울러 저희가 신세계 통해서 제공되는 정보는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 신행이 무인과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 사기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화요일 저녁인데요. 화요일 2시간 동안 함께 전략 꼼꼼하게 짜주실 출연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익재 해설위원님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인사 말씀 해드릴까요? 네, 오랜만에 다시 방송에 좀 나왔는데요. FOMC가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 동안 열리게 되는데 네. FOMC를 앞두고 또 중요한 해설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네, 반가운데 시청자 여러분들도 정말 반가운 마음에 신세계 함께 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윤희라 캐스터 계속해서 함께합니다. 윤희라 캐스터. 안녕하세요. 윤희라입니다. 오늘 일부 지역에 갑자기 비가 내리면서 우박도 동반을 했다고 합니다. 갑작스럽게 이렇게 우박이 내리면서 피해가 생겼다고 하는데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자연재해는 이렇게 예측할 수가 없는데 해외 선물 시장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오늘도 발빠르게 외신 찾아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맞아요. 오늘 국제적으로 정말 호우가 왔다 갔다 했는데 참 많은 피해 없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오늘 두 분과 함께 하는데 저희가 방송 시작 전부터 다양한 속보들 들어왔는데 저희가 마스터 소개한 이후에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시간 동안 함께 전략 짜주실 마스터님 궁금하실 텐데 오늘의 마스터 화면 통해서 소개합니다. 해외 선물 신세계 정식 오픈! 검색창에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검색하신 후 홈페이지 우측에 신세계 배너를 클릭. 아래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 신세계를 설치 후 실행하세요. 회원 가입 후 1577-7451로 전화해 무료 참가 신청을 하면 준비 끝! 신세계의 여러 마스터 중 나만의 마스터를 선택! 실시간으로 마스터의 매매 내역을 무료로 받으세요. 트레이딩의 액션, 해외 선물 신세계. 자세한 사항은 문의 전화 및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네, 오늘 함께할 마스터는요, 많은 분들이 또 기다리고 있으신 마스터입니다. 선재 마스터님 나오셨어요?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바로 인사 말씀 해주실까요? 네, 또 한 주가 또 지나고 또 오늘 화요일, 수요일, 내일까지 제가 나오게 됐습니다. 네. 요즘 장항 움직임들이 좀 작아요. 바운더리에 작고 뚜렷한 시황이 없어서 뭐 그렇게 변동성이 크지 않지만 또 그만큼 리스크도 적은 만큼 또 편안하게 보면서 다시 한번 시장을 다시 좋은 자리 찾아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과 내일 저희 신세계 2시간 동안 또 함께 하신다고 하니까요. 내일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말씀을 해 주셨듯이 뭐 각국의 큰 이벤트들 가운데 관망하는 그런 시장이 이어지고 있고 또 그 시장 안에서 정말 또렷한 전략이 없어서 힘드신 부분도 많으실 것 같아요. 자, 이런 힘든 시장 안에서 돌파구가 될 수 있는 강연회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네, 이번 주 토요일 오프라인으로 직접 선재 마스터님을 볼 수 있다고 해요. 마스터님, 이번 주 토요일 강연회 뭐 잠깐 소개 좀 해주실까요? 금융투자교육원
에서 하고요. 네네. 네, 뭐 내용들은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나가고 어떤 있죠. 말씀을 해주실 건지. 우선은 뭐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새롭게 들으신 분들은 아마 뭐 주식이나 국내 선물 하시다 해외 선물 관심이 있으셔서 새롭게 들으신 분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주식 국내 선물과 다른 점, 그 다음에 해외 선물을 이해하기 위한 거, 그 다음에 가장 기본적인 근본적인 기법, 그 다음에 제가 이제까지 해오면서 저를 가장 많이 변화시켰던 거 꼭 알아야 되는 거, 그 다음에 뭐 같이 오신 분들 궁금하신 내용 위주로 강연회를 열 생각입니다. 그래서 꼭 오셔가지고 실력이 좋아지기 시작하면 이 해외 선물이 가장 매력적인 부분 중에 하나다 네. 이런 생각을 갖게 될 겁니다. 제 생각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지켜봤을 때 차트를 분석하기 시작하고 그림을 보기 시작하면 가장 매력적이고 가장 속임이 없는 그림 중에 일부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실 거기 때문에 많은 관심들 가져보시는 게 좋을 거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해외 선물의 신 네. 시즌2의 우승자인 이선재 마스터님이 강연회 연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시고 오실 것 같은데 지금 아래 하단 자막으로 강연회 일정과 그리고 장소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고요. 오후 2시부터 있을 예정입니다. 장소는 금융투자교육원 501호로 선착순 100명의 시청자분들과 투자자분들을 모시니까요. 강연에 참석하셔서 앞에서 좀 설명해 주셨던 그런 노하우라든지 그런 해외 선물의 매력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강연회 소개까지 도와드렸고, 자, 지금 빅 이벤트를 앞두고 많은 속보와 지표들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지표 발표가 있는데요. 미국 8월 주택 착공 실적이 0.8%로 발표가 됐습니다. 월가에서는 이보다는 좀 높은 예상치를 내놓았는데 예상치보다 상당히 하회한 그런 지표가 나왔고요. 자, 그리고 미국의 8월 수입물가 지수도 나왔어요. 0.6%가 높게 나왔는데요. 7개월 내 최대치다라는 그런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워낙 금리 인상에 대해서 지표들이 또 방향성을 결정을 하는 만큼 이런 지표들 다시 한번 주목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코베르츠 방크에서는 사우디 정제활동 증가로 원유 제품 수출이 늘었다라는 속보도 이어져 오고 있고요. 그리고 소시 에테 제네랄에서는 원유 시장 약세를 또 전망을 하고 있는 이런 속보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내일 수요일인 만큼 수요일 날에는 원유 재고 발표가 있잖아요. 그에 앞서서 원유에 대한 이런 속보들도 꼼꼼하게 다시 한번 체크를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오늘 이렇게 출연진들을 모시고 어떤 이슈를 짚어볼까요? 오늘의 퓨처스 이슈 토크 먼저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오늘 퓨처스 이슈 토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요. S&P 500입니다. FOMC를 앞두고 관망세를 보인 미국 증시 어제장에도 2,500선을 지지를 하면서 올라졌는데요. 현재도 2,500선은 지지가 됩니다. 2,504.25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네요. 자, 다음 이슈는 미국채입니다. 역시나 FOMC 기대감으로 추가적으로 하락을 이어가고 있는 국채인데요. 지금 시장에서는 다시 한번 반등을 하네요. 126-04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이슈는 옌입니다. 자, FMC도 있고요. 또 앞으로 BOJ를 앞두고 급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베노믹스가 계속해서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옌 같은 경우 계속해서 눌리고 있습니다. 현재 흐름은 9,000선을 지지를 하면서 9,012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이슈는 크루드 오일입니다. 최근 급등에 대한 부담감으로 혼조세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크루드 오일은 내일 원유 재고 발표를 앞두고 있죠. 현재 50달러를 다시 한번 재탈환을 하네요. 50.29달러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각종 이벤트들을 앞두고 각 종목들이 또 방향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자, 지금 뉴욕 증시가 지금 FOMC를 앞두고 금융주들이 강세 흐름을 보여주면서 지수를 이끌고 있습니다. 어제도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6,000선을 돌파하는 흐름, 그리고 S&P 같은 경우에는 2,500선, 그리고 다우 같은 경우에도 사상 최고치를 지지를 해주는 흐름을 보여줬는데, 자, 아직 개장이 남았는데도 금융주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네요. 자, 그러면 이어서 첫 번째 이슈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P 500이죠. 자, 어제장에도
지수에 대해서 흐름을 계속해서 지켜봤는데요. 현재도 2,500선을 지지가 되는 흐름입니다. 자, 먼저 업앤다운 통해서 의견을 전달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P 500. 자, 준비되셨나요? 네, 들어보도록 하죠. 하나, 둘, 셋. 네, 마스터님 혼자 다운이고요. 저희 3명 업을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외신 들어볼까요? 네, 오늘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있는데요. 하나씩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은 오늘 상방으로 출발을 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stock markets are looking flat after a record-setting run in recent days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좀 관망세를 지켜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Wall Street futures remain cautious as investors place bets on federal meeting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연준 FOMC 회의가 앞서서 말씀해 주셨듯이 오늘과 내일 열리게 되는데요. 이 회의 결과를 좀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좀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미 연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4조 5천억 원의 달러에 이르는 연준 보유 자산을 축소하는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금리는 좀 동결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좀 재미있는 점이 Majority on Wall Street still expect a December rate hike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이번에는 금리를 동결을 하겠지만 12월에 있을 FOMC 같은 경우에는 FOMC 회의에서 이번에 계속해서 상승을 시킬 수도 있다. 금리가 인상이 될 수도 있다고 월가에 있는 그 현지 투자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On average, survey respondents see 2 to 3 rate hikes next year and forecast the end of Federal rate hike cycle in 2019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올해 12월에 다시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고요. 또 2019년까지 2번에서 3번 이상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점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것 이외에도 좀 중요한 이슈가 한 가지 더 있는데요. Watch to watch라고 하면서 트럼프 Equifax Federal Reserve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President Trump is expected to address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around 10:30라고 하는데 트럼프가 이번에 대북 관련해서 유엔에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Trump will reserve his strongest language for North Korea라고 해서 대북 관련해서 굉장히 강력한 발언을 이어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정말 여태까지는 사실 유엔의 대비 무대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그전에 트럼프가 유엔에서 어떤 발언을 기조 연설을 강력하게 했던 적이 없기 때문에 좀 많이 기대감이 높아져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이 같이 영상을 살펴보시면요. 지금은 브라질 대통령이 연설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 있는데 곧 한 1시간 곧 있으면요. 10시 반 정도가 되면 트럼프가 이제 여기서 발표를 하게 되는데 정말 크게 S&P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나오면서 저희가 만약에 함께하고 있다면 같이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FOMC 관련해서 많이 참고하시면서 보면 되겠고요. 오늘은 어쨌든 간에 상승으로 갈 여력이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실시간으로 나오는 속보들과 이슈들에 대해서 또 캐스터 함께 했고요. 자, 그리고 해설위원님의 말씀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을 들어주셨잖아요. 네, 네. 어떤 의견이죠? 일단 S&P 같은 경우에는 내일 FOMC를 앞두고 사실 좀 관망세를 보일 확률이 더 큰 것 같아요. 지금 단기적으로 추세가 매우 상승 쪽에 좀 무게가 실려 있고 오늘은 이제 특별하게 눈치 보기 상태로 좀 이어질 것 같은 그 분위기이긴 하지만 단기간으로는 좀 이제 매수 단기 추세를 좀 이어갈 것 같습니다. FOMC가 이제 내일 예정되어 있는데 전문가들은 대부분 이제 좀 금리는 동결로 가고 그 자산 규모 축소는 기정사실화된 부분이라서 특별히 점도표나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좀 비둘기파적인 이슈가 나오지 않고서는 특별하게 그 비둘기파적인 이슈가 나오면 좀 어느 정도 좀 그 미 지수의 상승을 계속적으로 좀 가져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 비둘기파적인 면모가 계속해서 발언이 나온다면은 증시가 좀 상승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번 FOMC에서는 비둘기적인 면모를 좀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나요? 일단 FOMC에 대한 부분이 많이 좀 여러 가지 시장에서 의견이 좀 분분한데 아까 캐스터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일단 4조 5천억 달러에 이르는 그 연준의 자산을 축소할 거라는 내용은 이미 시장에 알려진 사실이고요. 연준에서 이제 금리를 이제 결정짓는 두 가지 큰 이유가 그게 있는데, 축이 있는데, 하나는 물가고 하나는 고용이에요. 그래서 고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올해부터 계속적으로 좀 고용이 안정적으로 갔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고용에 대한 부분은 특별히 의심할 점이 없다는 그런 의견도 있지만 그 반면에 또 보면 고용에 대한 일자리 수는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는데 일자리 수에 반해서 이제 일자리의 질이라고 하는 시간당 임금 같은 경우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이 좀 많이 사라지는 것 같고요. 다음으로 더 중요한 물가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연준이 이제 금리 인상을 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물가 목표치는 그 1.5에서 2.5% 사이의 물가 상승률을 좀 가져가는 그 목표가 있는데 최근에 있었던 그 소비자 물가 지수가 1.9%를 네.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2%대 거의 상응을 했기 때문에 연준이 금리 인상 가능할 거다라는 이런 의견들이 좀 많아지는데 이번에 나온 소비자 물가 지수는 최근에 있었던 태풍 허리케인 하비 때문에 이제 휘발유나 생필품 위주로 굉장히 좀 물가가 많이 올랐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회성 요인으로 이제 금리 인상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좀 그 회의적인 시각도 많고요. 맞아요. 그래서 네. 그런 시각 때문에 아무래도 좀 금리 인상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허리케인 하비가 오기 전에 있었던 그 PC 그 소비자 가격 지수 같은 경우에는 물가 상승 1.4%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연준의 계획에 좀 좋아하는 지표가 1.4% 물가가 좀 굉장히 좀 실망스럽게 나오면서 아무래도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기에는 좀 시기상조가 아닐까 하는 그런 전망들이 좀 많아지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다면 비둘기적인 면모보다는 그 반대쪽이 약간 매파적으로 더욱더 무게감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좀 나눠서 보자면요. 네. 근데 또 연준 네. 같은 경우에는 또 중요한 사실이 이제 옐런 의장과 이제 그 밑에 있는 피셔랑 더들리 이런 그런 총재들이 네, 있는데 옐런 의장 같은 경우는 내년 2월에 임기가 만료가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레임덕이 굉장히 심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네. 옐런 의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리더십을 갖고 금리 인상을 가져갔었어요. 금리 인상 같은 경우에 연초에 이제 올해 3번의 금리 인상을 하겠다고 발언을 하고 지금 2번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네. 마지막 한 번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리더십을 발휘해서 금리 인상을 추진할지 아니면 이제 레임덕에 빠진 옐런 의장이 이제 그 임기를 내년 2월에 끝났는데 2월 이전에 어느 정도 좀 이제 금리 인상하지 못할지에 대한 의견이 좀 있고요. 피셔 부의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의를 표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이제 금리 정책이 어느 정도 좀 지속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이 지금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금리 인상의 중요한 두 가지 기준이 있죠. 이 물가와 그리고 고용인데 그 두 부분에 대한 지표가 지금 엇갈리게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좀 잘 나오면서 원래 금리 인상의 퍼센테이지가 30%에서 60%로 좀 뛰기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FOMC 앞두고 상당히 좀 혼조세가 이어지는 시장이 아닐까 그런 내용도 짚어주셨네요. 자, 그리고 저의 의견도 말씀드리자면은 저도 업을 들었잖아요. 일단 어제장도 2,500선이 지지가 계속적으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2,500선까지 지지가 되는 선 안에서 좀 짧게 매수로 대응하시면 어떻겠냐라는 그런 의견인데요. 일단 2,500선에 눌렸을 때 그 매수 관점으로 지금의 뭐 어제의 전고점이라든지 어제의 고점 같은 그런 짧은 그 수익폭을 목표가로 잡아가시는 건 또 어떻겠냐라는 의견에서 업을 더 보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스터님 의견이 다운인데 상당히 궁금해요. 어떤 매매 전략으로 다운을 들어주셨나요? 네. 네. 업을 3개나 보탰으니까 제가 비중을 높여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뭐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 자체도 비중이 커요. 네, 맞습니다. 오늘 말도 좀 꼬이고 좀 네. 피곤해서 그런지 머릿속에 네. 생각이 많아서 좀 말이 꼬이는 거 양해 부탁드리고요. 네, 네. 우선 뭐 저희 뭐 설명하는데 이제 또 네. 차트 봐야 되겠죠. 네, 차트 네. 같이 보겠습니다. 네, 차트 함께 보시죠. 자, 지금 우선 뭐 틱분 일봉 차트 뭐 순서랑 상관없이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큰 흐름들 먼저 이해하시고요. 뭐 우리가 배팅한 건 좀 이따가 설명드리고 네. 지금 보면 얘네들이 지금 최근 월물의 채널이죠. 네네. 채널이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바운더리 지금 차트에 나오는 정도 봤을 때 이 정도의 바운더리에서 마디는 흐름들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왔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중요한 게 지금 이 중간에 있는 애들 매수를 볼 거냐죠. 과연 지금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상방 제약을 두고 싸우고 있는 애들을 매수로 쫓아갈 거냐 이야기죠. 네. 우선 그래서 매수는 좀 자제를 하고 관망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고 그냥 좀 조심하자는 이야기고요. 네. 지금 이 채널 구간에서 지금 여기는 그러면 어디 있겠죠? 중요한 지표가 있기 전에는 항상 중심이죠. 그럼 이 채널이 맞다면 얘네들은 중심에서 방향성을 설정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아직 상방 제약이 있고
상방제약도 단기 상방제약, 그다음에 장기 상방제약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매수를 바로 쫓아가는 건 조심하시는 게 낫고요. 네. 물론 매도는 윗구간에서 대비하는 게 낫겠죠. 채널상단부. 그럼요. 근데 이미 지금 9월 18일 상방제약이 좀 걸렸어요. 이상하게 이 말이 계속 꼬이네요, 오늘. 참 신기하네요. 우선 네네. 상방제약이 걸린 네. 상태입니다. 걸린 상태였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빠진 이유, 그 다음에 기다려서 중심부업에 들어서 있다. 그래서 방향성은 아직 설정하기가 어렵고요. 네네. 단지 상방 제약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봉상 보시면 일봉상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상방 제약 라인에 놓여 있습니다. 물론 일봉상에서 치더라도 이 윗구간을 쫓아가거나 더 이상 치는 거는 잘 안 볼 거예요. 왜냐하면 고점에서 차익 나왔을 때를 더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매도를 기다리더라도 우선은 좀 더 기다리는 게 낫고 여기서 쫓아가는 건 좀 자제하는 게 좋다. 우선 관망 모드가 좋고 중심에 네. 있는 애들 특히 고점을 뚫을지 모르는 애들은 아직은 그래도 관망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뭐 분봉상에서도 한번 볼게요. 뭐 같은 제약을 항상 두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같은 제약을 두고 있고요. 지금 이미 오늘 또 상방 제약을 다 건드렸죠. 그다음에 수렴에 놓여 있으면서 지키는 보합 싸움을 하고 있죠. 빠지면 매도고 돌파하면 고점에서 눌림 보는 게 오히려 차라리 낫다는 생각이 네. 드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뭐 굉장한 급등이 있는 후에 눌림을 보던지 그건 왜 그러냐면요. 일반적으로 이런 자리를 넘어가더라도 저런 자리는 되돌림이나 아니면 그 차익들이 나오기에 마련이죠. 그래서 저런 큰 구간을 넘어가는 구간 반대 매매 가능한 구간이고 추세가 빠진 애들은 반등하더라도 계속 네네. 상방제약이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오히려 고점에서의 매수를 조심하라는 관점으로 저는 매도를 들 수밖에 없던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상방에 대한 제약이 가장 큰 원인이고 또 이유이신 것 같아요. 뭐 단기와 장기적으로 상방 제약이 있는 그런 현재 흐름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매수 관점보다는 매도 관점으로 대한 의견을 다시 한번 분석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S&P 500 지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이어서 다음 이슈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는 뭐 같은 흐름이에요. 미국 70년물인데요. 최근에 뭐 어제도 저희가 분석을 도와드렸습니다만 안전자산 3인방이 계속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거기에 FOMC를 앞두고 계속해서 관망도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 미국채는 소폭의 강보합권으로 이어가고 있는데요. 126-05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채에 대해서 거래가 좀 어려우셨던 분들은 저점이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 가장 큰 어려움이셨을 것도 같거든요. 자, 오늘 이 가격대에서 반등을 하고 있는데 자,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도록 하죠. 어렵네요. 네. 하나, 둘, 셋. 네, 유라캐스터 다운이고요. 지금 업에 대한 의견이에요. 자, 그렇다면 다운 의견 먼저 들어볼게요. 네, 같이 외신을 살펴보면서 좀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거는 다운이다 업이다 뭐 같이 좀 살펴봐야 되는 그런 자리인 것 같은데 좀 어떤 외신을 찾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yield on the benchmark 10-year Treasury notes, which moves inversely to price, was lower at around 2.224%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좀 국채가 하락세를 이어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if unwinding the balance sheet is about to begin, which implies a tighter monetary policy, the first step in the process arising Treasury yield라고 이야기하면서 현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FOMC 관련해서 뭐 이렇게 관망세가 좀 짙어지는 그런 추세인데 만약에 이번에 연준 보유자산 축소를 뭐 기대하고도 있는데 지난 2008년 가동한 양적 완화 프로그램 축소에 뭐 시동을 걸게 된다면 정말 이것에 큰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좀 많이 지켜보는 장이 좀 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다운을 든 이유는 현재 이런 금리 인상 가능성, a somewhat greater chance of another Federal hike by the end of year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현지에서는 아무래도 금리 인상이 추가적으로 12월 달에 실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관점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에서는 국채 같은 경우에는 FOMC 회의 결과가 정확히 나오기 전까지는 조금 아무래도 한 발자국 멀리 떨어져서 좀
지켜보는 그런 결과가 계속되면서 아무래도 추가적으로 있을 금리 인상 관련해 가지고도 좀 지켜보지 않을까라는 그런 관점이 나오고 있고요. Which effectively means December meeting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추후에 만약에 FOMC 발표가 나오고 나서는 좀 완화되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을 좀 참고를 해가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나 국제에 대한 부분, FOMC를 앞두고 참 관망하는 그런 부분 안에서 기사가 쏟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국제에 대한 부분은요,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국채 가격은 하락한다라는 그 두 원리를 좀 이해하기 좀 어려우시다면은 이 문장을 또 외워주시면은 빠른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이전에 김정철 해설위원님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일단 신용도가 하락하면은 이자율도 높고 원금 빌려주는 그 돈도 가격대가 좀 낮아진다. 이런 쪽으로 또 다른 반면으로 생각을 이해가 좀 빠르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 부분도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해설위원님도 네, 업을 드셨죠. 네. 네, 제 자리가 사실 코너라서 이게 관망을 들기가 어려운 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들면 관망을 들었는데 제 자리가 코너라서 이렇게 일단 뭐 업으로 보신 것 같은데 일단 저는 관망세를 들었어요. FOMC가 지금 하루 앞둔 상황에서 사실 그 배팅을 한다는 게 채권 가격 배팅을 하는 게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자리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FOMC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국채에 가장 민감하게 좀 작용을 할 것 같아요. 금리랑 가장 직접적으로 만약에 그 FOMC에서 결정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뭐 되게 작은 이슈라도 그 국채 가격을 크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변동성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이제 투자자들이 좀 이제 관망하는 그 자세가 좀 큰 것 같고, 지금 국채 같은 경우에 추세는 단기적으로는 좀 하향세가 지속되는 것 같아요. 하향세 지속되고 있는데 지금 단기 선에서 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지만 요 구간이 사실 의미 있는 반등으로 보여지진 않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좀 관망으로 사실 좀 시장을 지켜보는 게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왜냐하면 또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FOMC 이 금리와 국채가 가장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오늘은 어느 누구도 이렇게 판단을 잘 하지 못하는 그런 시작인 것 같습니다. 저의 의미도 업을 들었던 거는 저는 좀 의미를 찾을 수 없는 자리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최근 계속 미끌어내렸기 때문에 지금 그나마 조금 지지를 해주는 거에 대한 감사함이라고나 할까요? 왜냐하면은 너무 어려우셨던 게 거래를 하시려면 이 저점이 좀 확인이 돼야 하는데 계속 흘러내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가격대에서 조금이나 반등하는 그 의미에서 소폭의 강보합권에서 그래도 마무리한 이후 FOMC를 좀 받아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저는 지금 현재 흐름에 동참을 하면서 업을 들었습니다. 자, 국채에 대한 부분은 지금 저까지 좀 3명 의견을 들어봤는데 모두 좀 관망에 대한 의견이 좀 팽배한 것 같아요. 마스터님, 국채 어렵잖아요. 네. 저는 어렵거든요. 뭐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다 똑같죠. 다른 종목들이 서운해합니다. 다른 종목들 우리가 서운해하지 만만하니? 말고요. 뭐 이러면서. 아니요. 그런 뜻 아닙니다. 왜냐하면 FOMC를 바로 앞두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인데요. 네, 분석 도와주세요. 자, 우선은 뭐 저번에 말씀드린 것부터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제가 그때 뭐 이야기했었죠. 분봉부터 보면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우리가 그때 1차 목표가 이 자리 노려서 이날 제가 나와서 이날은 매수다. 매도가 끝났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때부터 다시 매도로 돌리니까 김은혜 앵커가 무지 서운해 하셨죠. 제가요? 선재가 나와서 저번에 매수라 하더니 이만큼밖에 안 올라가는데 여기 다시 왔는데 왜 매수지? 너 왜 매도를 드니?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죠. 제가요? 과장해서 말하자면 뭐 그랬죠. 선재님이 매수라 해서 매수 들었더니 자기는 매도 들었다. 근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매도가 1차적으로 끝났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 반등을 노리고 그다음에 많이 올라온 놈들 매도 준비해서 이걸 깨는 게 맞다. 그리고 이 구간에서 같은 자리 또 오는데 얘는 매도지 매수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때 말씀드릴 때 일봉상에서 이거 저번에 제가 나올 때 체크해 놓은 거 그대로 있는 겁니다. 이 자리까지 매도로 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같이 매매하시는 분 중에서 시청자님 중에서 여기서 매수를 잡으셨더라고요. 김은혜 앵커님처럼 똑같이. 그래서 그날 방송에서 매도 추세 연다 그랬는데 이걸 잡아서 밀리니까 선재님이 여기서 매수 잡으라 해서 이걸 계속 들고 있다고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저가 매수 하나 잡아라 하니까 못 잡으시더라고요. 다시 얘 매수 잡아라 그러니까 또 못 잡으시더라고요. 아, 이거는 빠지면 다시 재반등, 리테스팅 할 때 빠져나와야 되기 때문에 얘는 하나로 들고는 단가 절대 못 맞춘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전략을 해서 어제는 뭐 4개 들어가서 2개를 들고 있으시다 그래서 우선은 좀 더 밀려야지 이제 제약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매도가 거의 다 왔다 보시면 되고요. 물론 이제 중요한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부합되는 것도 있지만 네네. 이제 빠져서 이 구간대 아래로는 더 이상 안 보는 그림입니다. 지금부터는 반등 여력들 보시는 게 맞고요. 지금부터는 매도는 아니라고 보고 싸울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벤트나 기회로 인해서 그림이 틀어질 확률 좀 낮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그림에서 갑자기 틀어지기 시작을 하면 이 자리는 다시 반등을 주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현재 그림은 그러면 매도 마지노선은 어디까지 보면 되냐면요. 이 구간을 약간 깨트리는 이 하단부들, 네네. 채널 하단부까지 보시면 됩니다. 뭐 일봉상에서는 큰 그림이니까 뭐 비슷한 그림이긴 하지만 이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 구간대면 안 잡힐 수도 있는데 공격적인 자리를 잡으시더라도 이 채널 구간 내에서 마무리가 된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방금 그은 거 한번 놔두고 나머지를 지워볼게요. 지금 흐름상은 지금 채널이 얘 하단부를 맞았기 때문에 반등이나 차익들이 나오는 거고요. 네네. 여기서 이걸 뚫고 갈 용기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벤트를 기다리는 도중에. 그렇죠. 네. 매도 쳤던 차익이 나오는 거고 네. 저희 같은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차익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단부 제약은 이 구간 내에서는 끝날 거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자리는 이 자리입니다. 이슈 영향 때문에 얘네들을 넘어가는 그림이 생겨서 얘 중심으로 노는 그림이 생길 거냐, 여전히 이 매도 관점 내에서만 출렁거리는 그림으로 마감될 거냐, 그렇게 보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아, 네. 거기까지 말하면 되나요? 네. 아, 그래서 네. 추가적인 눌림은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매도 쫓아가거나 매도를 더 이상 보시는 구간은 위험하다. 그래서 일봉상에서도 가장 강력한 매물대들 놓인 거 확인 좀 하시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는 게 맞고, 뭐 저번 주에 이미 예상했던 그림들 그대로 움직였기 때문에 아마 얘네도 맞을 거라 보고, 일봉상에서 이미 양봉을 쓰기 시작하고 싸우고 있죠. 그래서 차익들이 나온다. 그래서 어느 중심 정도에 가서 시장을 기다리는 그림이기 때문에 더 이상 쫓아가는 그림은 위험하다.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도 관점은 지금 시점에서는 좀 위험하다라는 네, 그렇죠. 말씀까지 정리를 도와드렸습니다. 자꾸 김은혜 앵커 이렇게 할 때마다 제 가슴이 움찔해가지고. 아, 제가 속이 좁나요? 왜 그런 게 이렇게 차트를 보면 갑자기 이때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지? 이게 아무 생각 없다가 갑자기 그게 떠오르나요? 정확한 리딩을 해주시고 싶으셔서 그런 거겠죠? 아니, 선재 마스터님 머릿속에 복귀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스스로 복귀가 그러니까 되네요. 그때 그랬어요. 제가 네. 리딩 하면서도 그랬거든요. 어떻게 회원님은 네. 추세를 매도로 바꿔서 사인을 드리고 또 오늘 오전에도 설명드리고 있는데 김은혜 앵커처럼 매수 관점으로 들고 있냐, 제가 이랬거든요. 죄송합니다. 방송 중에 그러셨다고요? 네. 제가 참여했네요. 네. 우리 네. 김 앵커님처럼 똑같은 분이 한 분 더 계시는군요. 하지만 나올 수 있습니다 반갑네요. 하면서 뭐. 반갑네요, 그분. 네. 자, 이렇게 국제에 대해서 뭐 하신 거예요? 네. 네. 오늘도 유쾌한 선재 마스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국제에 대한 부분, FOMC를 앞두고 금리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텐데, 금리 동결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허리케인이 또 오고 있다고 하네요. 합이 이어서 어마, 그리고 마리아가 오고 있다고 합니다. 마리아도 또 5등급으로 또 급상을 했다고 했는데 미국 동부가 비상이 걸렸다고 하네요. 최근에 우리나라는 비가 많이 왔는데 또 미국 쪽에서는 허리케인 태풍이 이렇게 많이 오고 있는데요. 자, 그리고 허리케인이 오는 상황에서 저희가 또 속보를 전해드렸는데 시간이 벌써 30분이 넘어갔습니다. 개장을 했는데요. 지금 시세 다시 한번 살펴보고 계속해서 이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S&P 500 지수 보시죠. 자, S&P 500 지수입니다. 2,500선은 계속해서 지켜가고 있고요. 상승세가 더욱 높아졌네요. 2,505.25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나스닥도 보도록 하죠.
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6,000선이 깨졌네요. 상당히 눌렸는데요. 5,802.75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다른 종목도 볼게요. 유로FX입니다. 유로FX 같은 경우에는 1.20400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어제장에 이어서 1.2달러를 지지가 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다음 종목도 보시죠. 자, 골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 오랜만에 상승으로 이어가고 있네요. 골드는 1313.5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크루드오일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루드오일은요, 50달러를 재탈환하면서 계속해서 50달러가 지지가 되고 있습니다. 50.64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9월 중반인데요. 지금 시장 보면은 뭐 항생도 그렇고 S&P, 나스닥 그리고 크루드오일 각 종목에서 중요 가격대, 이 라운드 피겨라고 하죠. 중요 가격대 언저리 그 전으로 움직이고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어요. 오늘도 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자, 이어서 다음 이슈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다음 이슈 알아보기 전에요. 시청자분들에게 또 문자가 왔어요. 좀 급한 문자가 온 것 같은데요. 지금 아래 문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운드 전망 부탁드립니다. 꼭이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최근에 뭐 어제장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파운드가 상승을 가파르게 이어가고 있죠. 하지만 어제 저희 방송 시간 안에서는 소폭의 조정을 보였는데요. 파운드 지금 현재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눌린 가격대에서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네요. 1.3556 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강보합권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0.18%, 19%가 상승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 문자가 왔기 때문에 마스터님에게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마스터님, 파운드가 최근에 급격하게 올랐다가 어제 조정을 받고 오늘 다시 그 자리에서 올라가고 있는데 네. 파운드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파운드 어젠가요, 오늘인가요? 제가 좀 헷갈리는데 네네. 그 안에도 시청자분이 한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고점에서 밀린 구간들 있는데 얘네들은 반등한 거 기다렸다 다시 매도로 밀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러면 우선은 일봉 한번 볼게요. 큰 흐름부터. 얘네들이 네. 이제 돌파를 했죠. 돌파를 했고 그다음에 고점에서 잠깐 눌려서 하단부는 지지력을 받겠죠. 이 구간을 한 번에 깨기는 힘들 거니까. 네네. 그러면 여러 가지 힌트를 먼저 찾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힌트를 찾아보는 게 중요하고, 물론 지금 그렇다면 지금 상단부를 막고 나서 중심 근처에서 이제 뭐라 그럴까요? 혼조 양세를 띠고 있는 걸로 보이죠. 그 다음에 이걸로는 뭐가 이해가 안 되니까 좀 더 작은 걸로 볼 필요가 있겠어요. 우선 얘네들을 우선 눌림으로만 보고 있기 때문에 매도를 쳐서는 안 된다. 매도는 신고가 근처에서만 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게 맞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매도를 쫓아가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 구간 어디선가. 왜냐면 지금 지지력 거의 다 왔을 거기 때문에 아마 어제나 그제였다면 뭐 이 정도 자리들 되겠죠. 그래서 매도는 반등한 애들 노리는 게 맞다. 그리고 우선은 상방 제약 부근에서 누르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하단부를 치더라도 하단부 급등해서 올려놓은 구간들 쉽게 못 깨기 때문에 지금 일봉상에서 채널을 보든 분봉상에서의 상방 제약을 보든 굉장히 애매한 구간에서 뭔가 기다리는 듯한 모습이죠. 네네. 기다리는 듯한 모습입니다. 얘네들은 그냥 기다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얘네들 중심으로 놀고 있는 애들, 여기서 벗어난 애들을 고가 부근에서 눌림을 보시는 게 맞고요. 얘네들은 이미 상방 제약이 걸렸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기본적으로 다이버전스 같은 애들이 떠있을 만한 그림들이죠. 패턴들이. 그리고 뭡니까? 지표상에서의 지지를 받고 있죠. 하방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상방으로 오면 고가 안착이도 어렵습니다. 어차피 기술적으로는 보합 든다 관점에 80% 배팅을 거는 게 맞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네네. 롱포로 싸우고 싶다. 그래서 그 시청자님도 여쭤보니까 일봉상에서 많이 올라왔으니까 매도 치고 싶어서 그러시죠. 아, 그렇죠. 네. 네네. 그런데 이미 일봉상에서 매도가 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기다렸다가 매도 치시라.
그 관점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도가 한번 일봉 빠졌다 해서 얘가 추가적인 매도가 나겠지 하고 쫓아가기 시작을 하시면 아마 굉장히 고달픈 그림으로 물려서 큰 수익보다는 제대로 익절 못하고 물려있을 상황이 오기 때문에 네네. 고점 부근에서만 노리시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고점 노리더라도 걔네들은 양봉봉이 교차된 이런 매물대는 다시 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네. 높은 확률로 좀 더 편안하게 매매를 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좀만 참으셨다 하시는 게 더 나을 듯 보입니다. 아, 너무 네.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최근에 뭐 BOE 금리 인상 시사 발언 때문에 파운드가 네. 많이 올랐는데, 네. 추가적으로 말씀하세요. 그리고 제가 네. 하나 부탁드렸거든요. 네. 파운드 전망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네. 실제로는 질문을 하실 때 신규를 위해서 질문을 하신 건지 아니면 뭐 때문에 물려서 질문을 하신 건지 정확하게 알아야지 리딩하기가 좋습니다. 더욱더 상세한 상담이 가능하죠. 네. 시간이 있다면 좀 잔소리 좀 해볼까요? 네. 괜찮겠습니까? 네. 자, 예를 들어서 봅시다. 네. 차트로 한번 설명드려볼까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매도를 쳐서 이 구간까지 단순하게 지금 차트 분석이 아니라 이론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매도는 누가 위에서 쳤어요? 그 얘를 끌고 가요. 이 자리까지 먹고 싶어요. 그러면 이 자리의 바운더리는 고점과 저점의 보합 구간이 있겠죠. 그러면 익절은 고점에서 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손절은 저점에서 하는 게 좋겠죠. 네. 이 구간대를 버티는 걸 보려면. 여기서 매수를 잡았다면 손절은 저점이고 정리해야 될 구간은. 네. 쳐서 얘네들을 수익으로 얻는다 그러면 안 보고 있을 때는 고점 부근이 익절하기 좋은 자리입니다. 그 이유는 이 구간대 바운더리를 지켜내고 튕긴다는 이론을 보자면 익절을 건드리지 못하고 얘가 반등했을 때는 그 다음부터는 수익을 다 뱉는 거예요. 익절을 놓치는 거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본청에 왔을 때는 익절을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손절은 더 불리한 구간을 잡아야 되죠. 그래서 같은 바운더리를 보더라도 나한테 불리하게 수익 청산이나 손실 최대한의 구간을 볼 수 있게 설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진입인지 신규 공격적인 진입인지 리스크 관리하기 위해서 버텨야 될 구간인지 그거에 따라서 약간의 자리가 오차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걸 알고 대답을 해야지 저도 더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좋습니다. 네. 아니,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한 잔소리였죠. 설명이 좀 어렵게 됐는데 네. 오늘 정신이 없나 봅니다. 제가. 아닙니다. 일단 저희 쪽에 문자와 그리고 유튜브 통해서 의견 남겨주실 때요. 궁금한 점이 많으신 만큼 더욱더 상세하게 앞뒤 상황과 조건들 그리고 앞으로의 뭐 하실 계획 같은 것도 상세하게 또 적어주시면 그에 맞는 또 상세한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저희 쪽에 의견 남겨주실 때 다시 한번 꼭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뭐 문자로 온 상담 내용도 알아봤고요. 통화 내용이 나오는데 바로 이어서 옌입니다. 옌에 대한 이슈가 올라왔는데요. 자, FOMC뿐만 아니라 또 일본에서는 BOJ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베노믹스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란 전망 속에서 양쪽 하나가 유지가 될 것이다라는 의견에 많이 쏠리고 있는데요. 먼저 옌에 대해서 업앤다운 들어본 이후에 의견 나눠보도록 옌이요? 하겠습니다. 예, 옌입니다. 네. 차트 볼 시간 없겠네요. 네네. 우선 들고 나서 차트 열죠. 저희가 알겠습니다. 1부 거의 마무리할 시간인데 1부에서 이제 못다한 이야기는 또 2부에서 이어서 하면 되니까요. 네, 일단 확인을 한 후에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지금 오르고 있네요. 네, 하나, 둘, 셋. 네, 저와 마스터님 업이고요. 윤력캐스터 다운인가요? 네, 다운이고 해설위원님도 다운이네요. 그러면은 저희가 시간 관계상 빠르게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윤력캐스터, 네. 네, 엔화도 사실은 이렇게 보시면요. 또 제퍼니스 엔이 어제장에서는 0.1% 상승을 해서 121.44 달러 대비 거래가 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은 이 달러가 엔 대비해서 상승을 하고 있고 또 FOMC 회의 같은 것을 보면서 통화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다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을 해주셨듯이 그 아베 총선 관련해가지고 좀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지금 보여지는데요. 지금 다음 달에 다시 조기 총선
연장선을 시행을 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그 엔화의 약세에 좀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where he's headed soon for the UN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아베 같은 경우에는 같이 뉴욕에 있는데 다시 돌아오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UN 연설 끝난 후에 다시 돌아와서의 추후 그의 행보도 같이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후 일정에 다시 한번 초점을 맞춰라라는 그런 외신이고요. 아니, 통화도 전문이시잖아요, 해설위원님. 팀 셰르파에서 통화 쪽을 또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제 얘에 대한 의견도 말씀 도와주시죠. 네, 기본적으로 지금 네. 캐스터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좀 크게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데 네네. 일단 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전자산 조금 계속 좀 하락하는 추세가 또 있고요. 엔도 계속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고 지금 북한 같은 경우에 계속 미사일로 도발을 하면서 아베 총리의 그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베 말씀해 주신 대로 아베노믹스가 굉장히 좀 친구로다 성향의 그런 그 아베노믹스가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엔화는 좀 이제 하락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 거로 보고 있고 네. 이제 내일 FOMC가 새벽 3시에 발표가 되는데, 그래서 내일 이후에도 이제 계속 그 다음날 있을 BOJ에서도 이제 어떻게 이제 통화 완화적인 스탠스를 계속 유지할 거라고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엔 같은 경우에는 지금 9,000선을 이제 심리적 지지선으로 놓고 9,020선을 넘어가지 않는 수준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매도 접근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외신 의견과 함께 또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자, 저 같은 경우에는요, 어제장에도, 옌 같은 경우에도 주요 가격대인 것 같아요. 9,000선에 대해서 지지가 되고 있는데, 저는 이 양적 완화가 유지되는 그 흐름도 증시에 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오늘은 또 9,000선 지지가 되면서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으로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오늘은 또 지수 상승으로 좀 마감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과 분석 속에서 저는 업을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구체적인 투자 전략, 매매 포인트를 또 마스터님에게 여쭤보고 싶어요. 업 들으셨잖아요. 네네. 네네. 자, 우선 뭐 차트 같이 보겠습니다. 네. 네. 자, 우선은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강력한 저항대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추세 하단부들 계속적으로 이 구간들 지키는 게 보이실 겁니다. 꼬리가 깊게 매도로 쳤을 때는 매수로 계속 튕기는 구간들이죠. 오늘 또 그 자리에서 튕기는 거죠. 3번이나 지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어차피 삼각 수렴에 들어있고, 얘네들은 9,070선 라인들 안착 못하면 여전히 매도는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구간에선 쉬는 구간이고 9,070선까지 반등세 있을 거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자리까지 반등세가 있고, 그 다음에 크게는 전체 구간 혼조세도 들 수 있는 그림들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선 반등을 노리신 게 맞고요. 네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보자면 이제 눌린 구간이 완벽한 채널입니다. 채널이고 얘네들은 당연히 중심 라인이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분석을 긋기 전에 저도 뭐 갑자기 말씀하셔서 이거 차트를 열었는데 그냥 짐작하고 보면 항상 채널의 중심이고 하단부고 이렇게 싸웁니다. 그렇게 보자면 여러분들 이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 규칙을 갖고 싸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라인들이 지금 이 매도 단가의 중심값입니다. 그러니까 중심값을 넘어가는 걸 부담스러워 하겠죠. 그렇다면 다시 눌림 저가에서 여러분들이 반등을 노릴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이런 그림은 저도 뭐 보조지표는 별로 보지 않는데 네. 당연히 뭐 다이버전스 가능성이 높은 그림들 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그냥 차트 보면 이론적으로 기본적으로 흘러가는 구조들은 다 갖고 있는 그림들이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쫓아가지 마시고 좀 반등했을 때는 매도 치시고요. 어차피 매도 매수 다 답입니다. 기다렸다 하느냐가 답이죠. 매수도 기다렸다 하면 답이고요. 매도도 기다렸다 하면 답입니다. 네. 그래서 우선은 중심 라인에 있는 애들 눌림에서 매수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겠나. 그래서 혼조세 양세 띄는 걸 보시는 게 지금 맞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옌에 대해서는 또 혼조세에 대한 흐름을 또 말씀을 해 주셨네요. 자, 옌까지 저희가 세 번째 이슈 짚어보고 있는데요. 마지막 이슈 크루드 오일은 잠시 후 2부에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앞서서 마리아에 대한 속보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일과 이 허리케인 간의 관계가 상당히 밀접하게 이어져 오고 있는 만큼 이에 따라서 분석을 하는 기사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트레이더들이 캐리비안 지역에서의 허리케인
마리아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올라오고 있는데요. 마리아의 영향력이 미국 오일 생산재 중심주인 멕시코만까지는 닿지는 않겠지만 마리아로 인해서 오일 수요가 줄어들거나 또 오일의 해양 거래 통로가 차단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관점에서도 트레이더들이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자연재해로 인해서 오일에 관해서 끊임없이 좀 어려운 분석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잠시 후 2부에서 더욱더 집중적으로 또 꼼꼼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하고 계시는 선재 마스터님과 네. 함께하고 있는데요. 네, 무슨 하신 말씀 있으셨나요? 할 말이 항상 많죠. 네. 근데 네. 시간이 약간 남았다면 그냥 아까 말씀하신 그 파운드 잠깐만 더 보고 싶네요. 아, 그래요? 2부 해볼까요? 그러면 파운드화에 대해서 잠시 후 2부에서 더욱더 꼼꼼하게 짚어주시길 바라겠고요. 잠시만 네. 기다려주시기 바랄게요. 제가 마스터님의 강연에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자막을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무료 특별 강연회예요.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오시면요.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선재 마스터님의 특별 강연에 직접 만나볼 수가 있으니까요. 여의도로 오후 2시 달려오시면 됩니다. 또 문의사항 있으시면 1577-7451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또 상세한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저희가 1부에서 다양한 내용에 대해서 투자 전략 말씀드렸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 펀드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더욱더 상세한 투자 전략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